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기준 속에 주식을 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매매 기법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 매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특히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재료에 관심을 많이 가져 쉽게 기사몰이의 유혹을 당하기 쉬운데요. 기사몰이의 개미들이 주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세력은 여러분들을 강한 욕구를 느끼게 만들어 개미들의 욕망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어 적절하게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나르시즘에 빠져들도록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아볼 종목 알루코란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스스로 빠져들게끔 나르시즘에 빠뜨린 경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나르시즘에 빠져들어 손실폭이 깊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시를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되니 많은 참여와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이 영상에 대한 짤막한 감상평 또는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응원 댓글 역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시간 새벽 4시 3분 정도 경과가 되었고요. 좀 새벽 늦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알루코 지금 새벽이니까 어제가 됐겠네요. 어제 6월 23일 목요일이죠. 이날 21%까지 급등 후에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3.18%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그래서 이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날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뭐였죠? 전기 차량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여기서 계약 금액이 2,970억 정도, 최근 매출액 대비 58.68%라고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 후에 급락을 보였죠. 장 마감 후에는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대부분 최근 매출액 대비 58.86%면 굉장한 매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시를 해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를 안 한 게 바로 이 시작일과 종료일을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단일 공급 체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계약 기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1년에 몇 분기죠? 1년 4분기입니다. 1년 4분기예요. 그럼 2029년까지 몇 분기죠? 7년이니까 28분기에다가 지금 6월 20일 올해 3분기를 더하면 31분기예요. 그럼 1분기당 매출이 2,970억이라고 하더라도 1분기당 매출이 95억밖에 되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윗꼬리를 다르며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종목 다시 반등할 종목 아니에요? 여기에 매집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이 아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매집봉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매집도 매집 나름이죠. 매집봉이 있고 테스트봉이 있고 단타성으로 치고 빠지는 봉이 있어요. 무조건 윗꼬리가 달린다고 매집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게 매집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우리 차트를 쪼개봐야겠죠. 그럼 차트를 쪼개보려면 어떻게 쪼개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왜냐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여러분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세력의 심리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랬죠? 주기 설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윗꼬리가 심하게 달린 날은 당일이기 때문에 주기를 세 가지를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첫 번째 주기, 두 번째 주기, 세 번째 주기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주기가 30분 봉과 두 번째 봉이 10분 봉, 세 번째 봉이 5분 봉입니다. 왜 이렇게 주기 설정을 통해서 파악을 하느냐? 우리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를 가지고 유혹을 당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재료로 유혹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는 명분이라는 걸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인데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파악을 하려면 뭐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명분이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거고, 매수와 매도의 명분, 그리고 10분봉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한다. 추세라는 건 이 추세에 맞게 내가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범인을 특정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주기 설정하는 건 우리 미제 사건 해결할 때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특정해 가듯이 그 심리를 파악을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하는 건데, 이 추세라는 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범행 방법과 범행 장소 그리고 범행 동기를 파악을 했다면 어느 정도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범행에 대한 행동 범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추세를 파악해서. 추세를 파악했으면 이 5분봉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타겟을 정해서 범행을 저질를지와 심리 상태 이런 걸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점,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30분봉 처음에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0분봉에서 너무 이상해요. 근데 저는 이 구간들이 솔직히 관심을 가져볼 단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돈이 들어오는 적이 없는데 올라갈 때 거래량이 솟구친다? 이게 조금 비정상적이에요.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원래 세력이 돈을 쓰면 바닥에서 돈을 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적게 써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주선을 이렇게 우주 바깥으로 내보낼 경우에는 바닥에서 연료를 많이 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료를 많이 쓰면서 뭘 하죠? 올라갈 때 발사체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 발사체가 한마디로 주식으로 비유하면은 내가 매집한 물량을 조금씩 털어간다라는 의미인데, 여기 보면 연료를 되게 적게 썼단 말이에요. 연료를 적게 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솟구친다. 이게 왜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솟구친다는 건 위로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추락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추락의 의미거든요. 여기서는 솔직히 말하면 접근할 이유가 없어서 명분이 충분치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막 매도 물량이 없었던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나머지 잔량의 물량을 털어 넘기는 거예요. 세력은 기본적으로 물량을 전부 다 익절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일봉상에서 여기 대기 매물들, 개인들의 물량들 있잖아요. 이 물량들이 다 자기 본전가에 빠져나오려고 눌리고, 게다가 여기서는 그 공시 보고 했던 사람들이 싹 다 이 누르는 힘을 못 견뎌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쉽게 말해 매수자는 바닥권으로 올랐을 때 많았는데 결국은 손실 매물로 인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이렇게 당하지 않는데, 이런 게 하나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력에 만들어낸 공시가 아니에요. 이건 회사에서 내보낸 공시인데, 회사 자체에서 내보냈다라는 거는 어제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될 부분은 있긴 하고요. 근데 세력이 들어왔던 차트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력이 매집해놨다. 어디 세력이 매집을 해놨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솟구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솟구치고 여기서 윗꼬리 달고 다 털면서 내려가는데, 여기서 보세요. 주가 올라갈 때 바닥에서 거래량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돈 적게 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고,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자 여기 기준선 정해놨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 줄어들고 위로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 솟구치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고 이게 비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 들어왔죠. 거래량 유독 많이 들어온 날, 그 다음에 빠질 때 빠져요. 근데 여기서 다시 주가
바닥 찍고 위로 올릴 때 거래량 많이 터지죠. 그쵸? 그러면서 점점 감소합니다. 올라가면서 거래량 감소해요. 그러다 주가 조정 받을 때 거래량 빠졌다가 다시 올릴 때 거래량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고요. 여기 알루코에서도 있네요. 보세요. 거래량 바닥에서 많이 들어오고 조정을 줬지만 거래량 줄어들면서 윗골이 닿으면서 거래량 많이 나왔다. 그리고 그 밑으로 빠질 때는 거래량이 없다. 당연하죠. 위에서 다 털어먹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을 보려면 이 주가가 얼만큼까지 눌렸었는지 보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완전 바닥권에서는 이 거래량 패턴이 이렇게 증가하는 건 맞아요. 왜냐 누르는 힘이 악성대기 매물로 인해서 많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느라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윗꼬리가 달려서 고점에 물린 경우고요. 이게 참 매집봉이었으면은 주가가 위로 상승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신호였을 텐데 매집봉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악성 대기 매물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줌으로써 서로 간에 주가가 바닥에 모이게끔 한 작업을 해준 거라 손 안 대고 코풍격이 된 거고, 바닥권에서 이런 윗꼬리가 단 캔들이 나타난다는 건 다시 상승 반전의 시그널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왜냐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로 상승하는 거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좀 관망하면서 무작정 주가가 이렇게 횡보한다고 매집을 하시는 게 아니고 좀 더 이 횡보 구간에서 등락폭이 있거든요. 이 한번 테스트 물량이 세력의 테스트 물량이 나와야 그때 매집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전혀 테스트 물량이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망을 하시다가 테스트 물량이 나올 때 그게 무조건 이렇게 윗꼬리가 단다고 매집봉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바닥권에서 세력이 매집이 들어오려면 테스트를 해본 후에 매집이 들어가야 돼서 테스트 없는 매집봉은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다시 한번 상승할 때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테스트봉이 나왔을 때 그때 매집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지지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일정 구간 횡보세가 좀 길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런 테스트봉이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폭발적인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관망하시고 무작정 추매는 아니시다. 무작정 추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저는 신비한 주식시장의 일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